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1번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루나, 테라, 비트코인이 폭락하였습니다. 나스닥의 미래도 어둡다고 볼 수 있는데요. 티켓큐 XX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패닉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루나, 테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 85%, 9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의 나스닥은 어떨지, 연관이 없다 하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이런 비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폭락하면, 이거를 팔아서 어떤 걸 뭔가를 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주도 팔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관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은 경기 침체를 잡을 수 없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파월에게 공을 넘겼고 파월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말은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중간 선거가 이제 연말에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청산 매매로 이제 다 팔았다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타기를 해서 평단을 높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86% 가량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여준 테라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자산군에 속합니다. 물론 잘 되면 빡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원 환율을 보면은 지금 1290원대까지 장중한 때 12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284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은 아무래도 주식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연동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달러가 지금 올라가니까 그 전에 미리 환전을 하면 좋겠다. 1250원까지 환전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이런 원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스닥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게 100% 연동이 아니라 좋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지금 3.2에서 지금 2.8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잡힐 거야 이런 것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더라도 아주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냈죠. 30불부터 10불까지 TQQ 조심하셔서 매수하시라고.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불에서 반등을 해서 62불까지 반등을 했을 때 제가 52불부터 62불까지 분할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매도한 금액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영상에서 분명히 40불에 반등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반등을 하면 52불부터 저는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된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35불부터 지금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몇 프로요? 여기에서 팔았던 금액의 20%만 분할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셔서 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보고 결과론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제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매수를 해라 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제가 매수하지 말라 해도 매수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 20%만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그 이상을 쓰시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왔을 때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는 거고, 이게 뭐 나는 이게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반등 찬스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 2개월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 분할 매도할 시기에도 40불부터 52불에 오자 여기서 50%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62불까지 매도를 했다는 거 영상에 다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무조건 그냥 악성 댓글 다신 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쭉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티켓큐키도 마찬가지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0.8이야 요즘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XXL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티켓큐키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26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20%를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35불부터 26불까지 분할 매수가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5불에 한 주 26불에 비중 조절해서 여기서 많이 사셨다면 평단이 30불이 아니라 거의 한 28불대 이 정도 근처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금의 20%를 가지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낮게 매수하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이제 더 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시전은 26불이고 2차는 18불이고 마지막 3차는 8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 쓰고 나머지 예수금 40%를 가지고 마지막을 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8불 때까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올 가능성과 더 큰 하락에 대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예수금을 가지고 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XXL도 지금 뭐 17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9불 때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불 때까지 올 가능성도 있고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ULZ 같은 경우는 뭐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BULZ 대신에 TQQQ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TQQQ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NGU도 마찬가지입니다. FNGU도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와녀의 TQQQ를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QLD 같은 경우는 64불부터 쭉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는 건 좋지만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SO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애플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플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130불 때까지 떨어진다 했는데 지금 138불까지 지금 떨어졌고 132불까지도 열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132불, 120불, 117불 때가 아니라도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겠고, 애플같이 이렇게 우량주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가 먼 10년을 봤을 때는 기회입니다. 물론 반등하는 거 보고 쫓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가신다면 애플은 장기적으로 모아가기 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160불 때가 깨졌죠. 160불 때가 깨졌고 그 15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130불 그리고 109불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마소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마소도 지금 250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5불까지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800슬라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800슬라 밑으로 떨어졌고, 제가 어제 얘기했을 때 700 전저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700에 하나, 660에 하나, 그 다음에 522불에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둬가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700은 깨졌고요. 이제 660이 남았고 522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나씩 해가는 건 좋지만 한 번에 몰빵 매수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은 2263불 여기까지 지금 깨졌죠. 그래서 2100불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6불 때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마존은 제가 말씀드렸던 2085불은 깨졌고요. 1600불 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오면 매수를 하시는 거 좋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몰빵하거나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1600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장은 결국에는 하락의 추세를 계속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상승할지 모르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덤비시는 거 떨어지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고 비중 조절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평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장기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10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어느 정도 정찰병들을 계속 보내면서 하시면 좋겠고, 정찰병을 보낸다는 것은 한 번에 10주, 20주씩 사는 게 아니라 한 주, 두 주씩 사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간을 보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저점이 보인다고 싶을 때 그때는 조금 비중을 두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중을 두어서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